네, 안녕하세요. 김호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우철입니다. 예. 자, 날씨가 또 갑자기 좀 쌀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꽃샘추인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내일 모레면 또 따뜻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자, 뭐 시장도 좀 봄 기운이 좀 완연하게 지금, 접어들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데요. 자, 바로 그 일부, 야자타임, 저부터,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지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월 달에 종합지수 1800 아마 10포인트 장중에 이제 저점 찍었을 때, 저는 뭐 그동안 저는 계속 이제 그 우상향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뭐 중장기 전략은 계속 그 어차피 1월달, 2월달 대바닥을 찍었고 그동안 그 여러 지표 뭐 강산업부터 해가지고 뭐 유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또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셨죠. 예, 그런 흐름이 지금까지 나왔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오늘 그 뭐 올해 들어서는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 네, 첫 금통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이제 금리까지 일단 동결을 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15, 16 FOMC 그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아마도 금리 동결 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혹여라도 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미국의 지금 소비자 그 핵심 물가 지수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지수가 지금 예상치 정도 나와줬기 때문에 뭐 시장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적으로 지금 어차피 지수는 저점 대비해서 지금 150포인트 어찌 보면 다이렉트로 V자 반등이 나왔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제 한번 승부르기 조정이 나올 구간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그 미국의 풋옵션, 콜옵션 비율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급등이 나오면 시장이 많이 밀리고 좀 안정화되게 되면 이제 반대로 주가는 이제 올라가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그 지난 저점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다음 주에 좀 미국 시장도 파생 시장에 의한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지 않겠나 이러한 그 판단이고요. 자,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뭐 이것도 여러분들 그 2월 달에도 아마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S&P 우리가 이제 외도 지수, 블랙스완 지수라 그러는데 이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이 나오면은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안정화되면서 하락이 나오면 오히려 주식 시장은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지표가 시장을 다소 조금 이제 앞서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좀 예측해 볼 수 있겠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풋옵션, 콜옵션 비율도 지금 저점에서 반등 구간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외도 지수도 직전 저점에서 좀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보시면은 뭐 이 그림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죠? 우리가 공포지수 또는 뭐 역발상 지수라고 합니다. 미국의 빅스 지수인데요. 주봉상으로는 지금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우 같은 경우도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뭐 슈팅 한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슈팅은 유가 상승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그 슈팅이 이번에 한번 나온다 그러면 한번 주춤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주봉상으로는 작년에 그 뭐 10월, 11월 가을부터 이제 그 중간 뭐 연말까지 이 저점 그리고 2월 달에 저점에서 지지를 하면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발상 공포지수 빅스 지수도 일단 반등이 나오면 반대로 이제 지수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일단은 지표가 지금 변곡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지표가 이제 반등이 이게 아마 맥점 주간이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14, 15는 BOJ 일본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중앙은행 15, 16은 FOMC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거기서 이제 금리를 뭐 인하를 할 것이냐,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연장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또 금요일 날은 유럽과 미국 그다음에 중국 선물 옵션 또 만기 주간이죠. 뭐 이러한 이벤트가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단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그 세 개 지표는 지금 바닥에서 좀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국면이고, 글로벌, 다우 세계 지수, 1월달, 2월달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트렌드에서 하단에서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지금 3주 연속 반등이죠. 지금 이번 주까지도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이번 주까지 좀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상단에 이 하락 트렌드 저항 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봉의 지금 40주선 저항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한번 뭐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지수가 한번 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돌파를 하더라도 한번 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려를 하신다라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지수도 뭐 150포인트 올라왔으면 이제 많이 올라왔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전 그 고점을 V자로 좀 치고 왔어요. V자로. 종가상으로. 예. 그런 국면이어서, 뭐 이 시간,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물량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우리 개인들은 자금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이제 조정을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국면이어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종목별로, 업종별로, 좀 물량을 조절해 주시는 그런 전략을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요. 지수를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수를 지금 관리하죠. 외인들이 파생시장을 연계해 가지고 지금 이 빨간색 선이 종합지수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선이 삼성전자입니다. 그 종합지수하고 삼성전자가 거의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작년 그 1월달, 2월달에 급락 나왔을 때 삼성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안 밀렸습니다만은 자사주 매입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와 같이 종합지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3%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이제 오른 것이죠. 4월 달에 자사주 매입 2차 분이 끝나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슈팅이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나온다 그러면 종합지수가 아마 2,000포인트 돌파할 것이다. 그러면 이후에 종합지수는 삼성전자가 아마 끌고 올라갈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이라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다시 뭐 1, 2% 밀리면 종합지수 다 밀리겠죠. 그래서 자금력이 좀 크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미리 선침해 차원에서 같이 좀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관점이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하단에 이 빨간색 차트가 이제 코스닥 전체 지수고요. 우에 상단은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의 지수 차트입니다. 파란색 선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하고 전체 지수하고 동일하게 움직이죠. 작년 같은 경우도 2015년도 1월 달부터 이 구간에서 코스닥 랠리가 나올 때 제약바이오가 지수를 끌고 올라갔고 조정 나올 때 같이 조정 나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움직여줘야 코스닥 지수를 전체 움직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종목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는데 시장의 우선적인 업종의 대표 대장주는 제약바이오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아직 그 재료가 살아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은 이번에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대표 종목군들 아직 반등 안 나온 종목들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라면은 일단 글로벌 증시가 단기 약간 뭐 슈팅은 나올 수준이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좀 저항권에 돌입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단기입니다. 만약 밀린다 그러면은 뭐 1900선의 그 갭자리에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정도는 일단 감안하시는 게 좋고요. 급등이 나왔던 이제 뭐 건설, 철강, 조선, 뭐 태양광, OCI 같은 경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약간 따라가기가 이제 버겁다는 얘기예요. 왜? 시가총액이 뭐 몇 조 원 이상 되는 종목군들이, 그죠? 예, 바닥에서 지금 저점에서 5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뭐 내일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들 업종의 대표 종목군들은 좀 보내주는 자리다, 우선은. 기다리면은 최소한 뭐 5 내지 10% 이상 눌림을 줄 겁니다, 분명히. 그때 아마 공략하는 것이 좋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합지수 2000과 2050, 만약에 직전 그 상단 박스권 돌파의 주역은 바로 삼성전자가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소위 이제 왕의 기한이라고 그러죠. 4월 달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 뭐 4월 말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월 말에 끝날 수도 있고 4월 중순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의 시장은 아마 삼성전자가 끌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이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 그 수급에 대해서도 1월달, 2월달 거래소도 제가 다 분석해드렸습니다. 그죠? 6개월 동안 기관들 매수 물량, 외인들 매도 물량, 개인들 매수 매도 물량. 그러면 제가 이제 수급의 변화가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서 지수가 급반등이 나온 거죠. 외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일단 거래소는 제 예상대로 2월달, 2월 중순부터 수급의 변화가 생기면서 V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보다는 아직은 변화는 없어요. 근데 어제 오늘 미묘한 변화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그동안 이제 기관 쪽에서 많이 매도할 만큼 매도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외인들이 거래소를 매수하면서 기관들은 이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 자금 가지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기관들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회 저항선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으로 그냥 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외로 만약에 내일이라도 기관 쪽에서 뭐 500억, 1000억만 매수 들어온다 그러면 왜? 그동안 7개월 동안 2조 5천억을 매도했으니까 기관들도 코스닥은 이제 서서히 입질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500억, 1000억만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700선 상단 박스권 돌파도 완전히 가능해버려요. 한 번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략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눌림 준다 그러면은 대형주도 일단 많이 올랐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른 종목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좀 선별적으로 완전 차별화 장세가 좀 진행이 됐어요. 이번에 반등 나올 때는. 하지만 이후에 기관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이 지금 들어온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좀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왜? 시장은 항시 반대로 움직이죠. 역을 칩니다. 항시 허를 찌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월달, 2월달에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전고점까지 올라온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약간 덜 올라온 종목군들 여전히 관심권에 여러분들께서 두시면서 일단 3월 그러니까 만기 이후의 장세는 코스닥이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별 시세를 더 많이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번에는 제가 그 수요일 날 배워야 산다 강의를 하고 목요일 날 이 야인 시대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많아요. 특히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들이 어제 배워야 산다에서 이제 향후에 또 시세가 터질 종목들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산다 강의했던 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시세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냥 압축돼요.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큰 전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어마켓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시장의 구조는 약시장 구조예요. 왜? 저성장 국면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베어마켓 랠리라는 얘기와 저성장 구조라는 얘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성장 구조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성장성 갖고서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최근에 대형주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근데 걔네들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베어마켓 랠리, 저성장 국면 하에서 시세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언제까지? 4월 달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시세 포인트를 압축시키시면 거기서 수익의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것은 지금은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테크니컬한 대응을 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잡는 거지 기본적인 포인트는 현 장세는 수익률 장세다. 돈 버셔야 돼요. 지금 돈 안 벌면은 제가 보는 게 4월 이후에는 또 한 번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4월이라는 것이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무래도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정 정도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는 약간 우상향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우상향 쪽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핵심주가 뭐냐를 여러분께서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수익률 장세에서 소외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우리가 한번 압축시켜 보자고요. 압축시키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번 마디, 그러니까 이번에 종합주가지수가 1800포인트대에서 리바운드가 들어오는 마디에서 시세의 줄거리가 뭐냐? 역차별 시세죠. 역차별 시세. 그러니까 역차별 시세라는 것이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이번에 이제 1800포인트 이상 그 자리에서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난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평균적으로 내보잔 말이에요. 뭐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까지는 무조건 코스닥 종목들 쪽에서 시세가 터졌고 수익률 우위를 점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작년 12월 달까지는 거래소의 대형주들 박살 났죠, 박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죠? 대형주 추천한 사람들 뭐 용을 못 쓰세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역차별로 된단 말이에요. 왜 역차별로 되느냐?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한쪽은 많이 올라와 있고 한쪽은 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베어마켓 랠리의 핵심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 놓치시면 지금은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이번 마디에서는 4월 달까지는 계속 물고 늘어주셔야 돼요. 여기에 수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어제 이제 제가 정리를 했죠. 이제 시세 흐름은 결국은 말입니다. 추세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의 추세가 형성되면은 그 추세라는 것은 결국은 한 판, 두 판, 즉 파동으로 볼 때 1파가 나타나면 그때 잠깐 눌림목 조정 주고 2파까지가 나와야지 그 시세가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4월 달까지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올라간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은 최근 저점 대비해서 올라갔지만은 고점 대비해서 빠진 거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뭡니까? 그렇게 크게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항상 그 시세 마디에 주도를 했던 종목군들이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률 포인트에서는 계속 집중해야 된다. 예. 그게 나중에 보면은 수익률의 우위의 전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되면은요, 오늘 말입니다. 이제 어떤 흐름이 나타난 거냐면, 물론 오늘 이제 선물옵션 만기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 매수 영향도 있었겠지만, 특히 오늘 삼성전자가 움직였기 때문에 지수를 올린 면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이후부터 나타났던 1958포인트. 이게 지금 뭐냐면은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는 자리였거든요. 그게 한 일주일 동안 저항선이었는데 그걸 오늘 돌파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수는 일단은 좀 위쪽 300일선 1990포인트까지 약간 오프시켜놓고서 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이 들어오겠죠. 지난주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958포인트에서 한번 때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갭을 만들어준 자리. 지난주 야이세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갭을 만들어준 자리까지 눌림목 들어오면 거기서 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난주 금요일이라든지 월요일 코스까지는 일정 정도 한번 팔아주고 이번 주 화, 수, 오늘까지. 제가 어저께 배우선대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저는 어저께 샀다. 계속 사들어갔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런 대응은 테크니컬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종합주가지수는 일단 1990포인트까지 오픈시켜놓고서 보자.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종목은 뻔해요. 지금 종목을요, 이것저것 보지 마세요. 어제도 제가 이제 종목별로 막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시세가 터지는 포인트는 압축되어 있습니다. 즉, 역차별 시세, 그리고 저평가주들의 재평가 랠리.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은 뭐 어렵게 무슨 테마 연구하고 뭐 업종 연구하고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에요. 실적 장세라든지 테마주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시세 흐름을 주도했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IT에서는 LG전자가 주도를 했으니까 그 밑에 있는 하나테크인하고 LG 디스플레이를 또 공략을 해라. 하나테크인도 오늘 엄청나게 올라갔죠. LG 디스플레이 더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흐름 압축하시고, 화학에서는 이번 마디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OCI 한 판 더 남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한 판 더 남았고 지금 눌림목이다. 공략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카프로하고 금호석유학 같은 종목들 이군주로 봐라. 그죠? 그거예요. 그리고 건설에서는 현대건설 집중 배팅. 이번에 눌림목 들어올 때 사는 거란 말이죠. 예? 한번 주고 잡자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 쪽에서 현대중공업. 다 오늘 올라갔잖아요. 그죠? 어저께 제가 배워 산다고 그랬잖아요. 저 어저께 사갖고 넘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증권주 같은 경우는 KTB 투자증권을 대장주로 해서 이게 다 300에서까지 간 종목들 아닙니까? 어제 정리 깔끔하게 해드렸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분명히 보세요. 거기서 시세 터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증권주 쪽에서 삼성증권 봐라.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가 터지는 포인트. 지난주 여러분들 야인시대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죠. 어제 제가 이제 배워선대도 말씀드렸는데 야인시대에서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난주 야인시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배워선대에서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저점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추세가 형성된 종목이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300에서까지는 무조건 갖다 놓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변했어요. 이건 어저께 거예요. 어저께 제가
배워야 산다에서 이제 설명드릴 때 저희 사용했던 차트인데, 근데 뭐냐면 오늘은 또 어떻게 됐어요? 오늘 13%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역차별이라는 포인트를 갖고 접근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SMAC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캡처를 갖고 온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SMAC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저기 차트에서는 300일선에서 막 지지적 테스트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이게 13%, 14% 오늘 급등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어떤 종목별 접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종목별 지역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어떤 시세들이 움직이느냐 그것만 보고 어떤 흐름에 의해서 형성되느냐 그거 보면 얼마든지 시세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또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어저께 배워야 산다 보신 분들 야 그게 생각되죠.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뭐냐면은 시세의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역차별 랠리다. 그 다음에 역차별 랠리에서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연장이 걸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시대 마디를 주도했던 종목들 한 차례 지금 주고 난 다음에 300일선에서 걸리고 있거든요. 300일선에서 눌림목 잘 보이는 종목들은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지수가 일정 정도 크게 꺾일 자리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2차 랠리를 겨냥한 배팅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선재 전문가 적극적인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저께 그 정리했던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고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은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종합주가지수를 제가 야인시대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뭐라고 기억하시냐면은 이거예요. 지난주에 이 자리가 이제 지난주가 이날 아닙니까? 이날 뭐라고 했어요? 야 이게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1958포인트죠. 그죠? 걸린다.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했던 이 갭이라는 게 뭐냐? 아침부터 떠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재료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심리가 갑자기 팍 들끓으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일정한 저항선에서 부딪히면 여기까지 한번 눌림목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958포인트, 60포인트대에서 제가 이토마토 투자 전략에도 그렇게 썼거든요. 한번 주고 다시 받아라. 그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고점에서 한번 주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OCI라든지 고점에서 한번 주고 난 다음에 밑에서 5% 6% 밑에서 다시 잡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현대중공업도 그랬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LG전자도 최근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어쨌든 간에 1958포인트를 돌파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계속 연장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추세라는 관점 속에서는 여기까지 301선 1990포인트 때까지는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너도 나도 한꺼번에 못 가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LG전자도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지수가 금방 30%, 50%, 2,000포인트 금방 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세들이 순환 흐름이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세가 뭐냐? 역차별 시세의 핵심주들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팅 포인트를 이것저것 보지 말고 거기다가만 집중을 하시란 말이죠. 그게 지금 구간, 특히 베어마켓 랠리가 이번 판에서 4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점 하에서는 그게 수익의 핵심 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SMAC 같은 종목들 또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주일 만에 좀 한 35% 오늘까지 40%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볼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눌림목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 자리도 지금 약간 단기적으로는 약간 뭡니까? 과열권으로 진입됐지만 이번에 한번 접어주고 가는 말이기 때문에 1990포인트단은 열어놓으시고 다만 시세들은 순환음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 핵심 마디에서 주도했던 종목들의 경우는 지금 막 눌림목들이 들어오거든요. 이건 무조건 사란 말이에요. 제가 보는 게에서는 두 번째 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판에서 여러분들이 소외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고요. 이건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코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타켓을 정할 때 타켓을 이것저것 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점 조준이 잘 안 되겠죠. 잘 안 맞겠죠. 이것도 쏘고 저것도 쏘고 싶으면은 하나를 딱 집중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은 역차별 랠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전에 많이 올라갔다니까 그러니까 12월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시세가 한참 올라갔던 시세들은 신선한 시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계속 디프리 파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최근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의 경우도 보면은 지수는 올라갔지만은 이전의 주도주들이 끌고 있는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SBL 같은 경우도 뭐예요? 새로운 종목들이 막 탄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번에 300일선, 저는 사실 300일선까지만 봤어요.
근데 지금 오바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지난번 고점, 그러니까 300일선 지금 위에 얘는 200일선이 있거든요. 얘도 691포인트까지는 오픈시켜놓고 봐요. 다만 지금은 수익률 장세란 말이에요. 수익률 장세에서는 이전에는 무조건 코스닥만 했어야 돼요. 대형주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판세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691포인트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를 해보면요. 대형 지수 관련주라든지 최근에 핵심주를 시세 대응했던 분들하고 개별주 코스닥 중소형주들 물론 아까 S&P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이겠지만은 전체적인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그런 종목들 수익률 차이가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판세가 어떤 지역적으로 보지 말고 크게 판세를 보면은 그런 시세 흐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배팅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종목별로 300일선까지 온 종목들 2차 랠리를 대비하면서 눌림목에서 공략해라라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선도주 말고 그 후발주 쪽에서는 지금 잘 예쁘게 조정 보이는 종목들 300일선까지 갈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거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수익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수익 그냥 터뜨릴 수 있다니까 지금 장세가. 이거는 김소재 전문가가 잘 저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시세의 흐름이 이렇게 먹여주는 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대조정 장세에서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으로 보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91포인트까지는 오픈시켜 놓되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보다는 시세 탄력이 분명히 더디게 형성되고 있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저 제약 쪽에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 이전에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지수 이렇게 올라가고 698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얘들이 다시 또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시세의 기본 축이 약간 바뀌었다. 시세 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수익률의 핵심 포인트가 약간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포인트에다 집중하는 감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론 기술적인 흐름 속에서 약간 단기 과열권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눌림목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지금은 적어도 1990포인트 4월 초순 이후까지는 중순까지는 우리가 약간 눌림목 들어오면 사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수익을 주는 장이다. 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뭐 1부 순서를 마치고 2부 순서 또 여러분들께서 의뢰하시는 종목들 진단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요새 수목 드라마 유명한 게 하나 있어갖고 글쎄 근데 우리 증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셔야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종목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